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 4챕터 인터넷 자료 활용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인터넷의 개념인데요. 인터넷이 뭐예요? 인터넷, 세계적인 네트워크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 세계 통신망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의 그 웹이 WEB가 거미줄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들이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트워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얘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가 또 지구를 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구촌 네트워크. 지구가 그렇게 큰데도 촌처럼 느끼게끔 인터넷이. 그래서 지구촌 통신망 이렇게도 불러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건 TCP/IP라는 거,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TCP/IP가 뭐냐면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또 뭐예요? 규약이라 그래요. 규약, 규칙과 약속. 그래서 TCP/I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TCP/I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는요, 인터넷이 아니고 알파넷이라는 이름으로 유래됐다라는 거예요. 알파넷, 이것도 아셔야 되고,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인터넷이 아니고 알파넷이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군사적인 목적, 이런 것도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1969년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이가 많은 거죠. 태어날 때는 알파넷, 군사적인 목적, 1969년도생입니다. 인터넷 특징, 다양한 기종의 상호 연결을 지원해준다. 지금 여기서 다양한 기종이잖아요. 네트워크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프로토콜이 뭐라 그랬어요? 규약, 규칙과 약속. 서로 다른 기종,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TCP/IP, 인터넷 표준 규약, TCP/IP 암기하셔야 되고, 전 세계 여러 사람들과 대화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를 배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IP, 인터넷 프로토콜,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IP 주소, 뒤에서 또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도 IP 주소가 다 있습니다. 중앙통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사용권에 제한이 없다. 인터넷이라는 거는 중앙을 통제해주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인터넷 연결 방식, 전용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선이라는 거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요. 우리가 보통 ISP라고 부르거든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ISP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업체에서 전용선을 할당받아서, 그러니까 전용선이라는 거는 고정된 라인이죠. 고정된 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게 전용선. 보통 이제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이런 데서는 전용선을 많이 쓰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전화선과 모뎀인데요.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 때는, 우리 전화라는 거는 아날로그 개념이잖아요. 컴퓨터는 디지털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발생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화선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간 다음에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날로그가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뎀이라는 거예요. MODEM,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우리가 모뎀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모뎀을 번역하면 변복조 장치입니다. 근데 변복조 장치라고 말하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모뎀이죠. 그래서 전화선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모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뎀으로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접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 전화선과 모뎀이라는 거고, ISDN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획기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기존 전화선을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래 놓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대단하다, ISDN, 이게 인터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인데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플레임은
그래서 ISDN 기존 전화선을 이용했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던 당시에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흐름입니다. 뭐 이랬었죠. 이제는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ADSL도 ISDN 나온 다음에 또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으로 얘도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D는 디지털이고 당연히 S는 서브스크라이버, 그래서 가입자란 뜻이에요. L은 라인이고, 그래서 이 A는요 에이시메트릭, 그러면 비대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로드하는 속도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비대칭입니다. 비대칭.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이시메트릭이 비대칭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A가 비대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업로드 속도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달라요. ADSL. 그 다음에 VDSL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는 ADSL보다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갖다가 개선한 초고속 인터넷망입니다. 이게 very high거든요. very. V가 very. 매우. high.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비대칭, 대칭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대칭을 쓰겠죠. 그게 VDSL이고, ISDN, ADSL, VDSL 이런 것들 전부 다 인터넷 연결 방식이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이제는. 그 다음에 HDSL, 얘도 하이, 디지털, 그 의미입니다. 얘는 고속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이제 동일하게 완전히. 그래서 HDSL 요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ISDN, ADSL, VDSL, HDSL 전부 다 뭐다? 인터넷 연결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 모뎀. 케이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용을 하죠. 케이블 TV에서 사용하는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 모뎀과 네트워크 카드와 같은 별도의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성 인터넷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우리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위성으로 중계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윙공 위성을 이용해서 초고속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 그때는 인공위성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 전송 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거, 바로 그게 위성 인터넷이에요.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거. 이번에는 중요한 인터넷 기구 가겠습니다. 인터닉. 얘는 국제 인터넷 정보 센터. 그래서 우리 COM 컴퍼니, 회사를 뜻하는 거고, NET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 기관, ORG, 오가니제이션, 비영리 단체죠. 이런 최상위 도메인을 유지, 관리하던 조직이었으나 이제는 ICANN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바로 잠시 후에 배울 거. 그 다음에 KISA 키사,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키사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사에서는 인터넷 정책 기획이라든가 교육, 인터넷 주소 관리, 또 인터넷 침해 대응, 개인정보 보호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IP 주소라든가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수행하고, 또 일반 다른 대행 업체들도 많지만 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가 확대 개편돼서 키사 이렇게도 부르죠.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 기구, 또 ISO라는 거는 인터넷 소사이어리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관리하는 최상위 단체, 뭐 인터넷 표준화, 자원의 그 유효 활용 이런 걸 검토하는 단체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인터넷 소사이어리 코리아 단체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IANA 인터넷 소사이어리의 하부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하던 업무를 대부분 이제 ICANN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CANN은 중요합니다. 키사하고요. ICANN인데 I는 인터넷이고 C는 커포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assigned 할당하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거는 뒤에 N만 신경 쓰세요. names and number. names라는 건 이제 도메인 네임을 뜻하고요. 이제 우리가 배울 거지만 number라는 건 IP 주소를 뜻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IANA가 수행했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네임, IP 주소, 넘버, 그다음에 포트 번호 할당, 프로토콜의 범주, 프로토콜 기억나시죠? 규약, 규칙과 약속, 그런 범주 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키사하고 ICANN은 신경 쓰셔야 돼요.
IP 주소 가겠습니다. IP 주소라는 거는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된 고유한 주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도 다 IP 주소가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IP 버전 4 같은 경우 이 V는 버전이에요. VERSION 무슨 판 이런 뜻이죠. IP 버전 4 같은 경우는요. 32비트입니다. 32비트 외우셔야 돼요. 432 거꾸로 234 외우기도 쉬워요. 32비트고요. 8비트씩 네 부분 48, 32, 32비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고 8비트씩 네 부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각 부분을 점으로 구분합니다. 점으로 구분. 얘는 10진수로 되어 있어요. 10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IP 버전 4는 각 자리는 0에서부터 255까지 사용을 해요. IP 버전 4 32비트 8비트씩 네 부분 뭘로 구분한다고요? 점 그리고 10진수로 표현하고 숫자는 0에서부터 255 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IP 버전 4가 32비트 주소 체계니까 부족해요. 주소가 이제는 왜?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아시잖아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넣으니까 IP 주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994년서부터 128비트의 IP 버전 6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IP 버전 6는 128비트구나. 암기하셔야 되겠죠. IP 버전 4는요. 32비트예요. IP 버전 4 주소 체계는 128비트 IP 버전 6이에요. 6 얘는 16비트씩 8부분 IP 버전 6은 16비트씩 8부분이에요. 그리고 128비트입니다. 얘는요. 콜론으로 구분해요.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IP 버전 4하고 6하고 섞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너무 좋죠. 문제내기 그겁니다. IP 버전 5X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IP 버전 6는 점으로 구분한다. 미 틀리죠? 콜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IP 버전 4가 점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그러면 IP 버전 4하고 6는 완전히 별개네요. 아니요. 호환이 됩니다. 이걸 또 시험 문제 내요. 호환이 됩니다. 만약에 호환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6하고 4는 호환이 됩니다. 6는요. IP 버전 6은 16진수로 표기해요. 아까 16비트씩 8부분 16진수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고요.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 그래서 한 번만 생략 가능하다. 저희 교재 2단 쪽에 그림 형식으로 넣어드렸죠. 그거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주소는 몇 개냐면요. 43억의 4제곱 어마어마하죠. 43억의 4제곱 계산도 안 돼요. 그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주소 개수가 43억의 4제곱이다. 알아두셔야 되고 IP 주소 발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한다. 키사 기억나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닉. 이번에는 이제 IP 주소의 종류와 형식인데요. IP 버전 4를 의미하는 거예요. IP 버전 4. IP 버전 4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A, B, C, D, E 이렇게요. IP 버전 4를 의미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국가나 대형 통신망 제일 높은 개념이고 B는 중 대규모, C는 소규모, D는 멀티캐스팅용이고요. E는 안 쓰입니다. 실험용으로 그냥. 요게 이제 IP 버전 4고요.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교재 밑에 부분에 제가 넣어드렸죠. 단말기의 대수라든가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당을 해요. 그래서 효율적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도메인 네임 가겠습니다. 도메인 네임. 도메인이 무슨 뜻이에요? 영역, 범위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의 이름, 영역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친다면 이름입니다. 이름. 도메인 네임. IP 주소는 주민등록번호, 도메인 네임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친구 주소 IP 주소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나요? 알지도 못하지만 아니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IP 주소를 사용자, 유저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거. 그게 바로 뭐다? 도메인 네임이에요. 문자 형태. 작성하는 규칙.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날 수 없다. 조심하시고 하이픈 시작하거나 끝날 수 없다라는 거고, 콤마라든가 언더스코어 이런 특수 문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시고요. 당연히 영어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하겠죠. 길이는 최소 이제 2자에서 최대 63. 한글 같은 경우는 길이가 17자 이하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그렇게 감안하시고요. 이번에는 최상위 신규 도메인 뭐냐면 이거야. 비즈라는 건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세요. 사업 또는 회사, 비즈니스. 에어로는요, 항공. 그다음에 피알로, 프로페셔널. 그래서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이런 전문가 집단. 네임이라는 건 그냥 개인 도메인이고요. COP는 협동조합. 뮤지엄 이건 그대로 박물관. 인포라는 거는 정보란 뜻이 있죠. 이건 제한이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의 모비,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라든가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최상위 도메인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소속 국가 도메인 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신경 써서 좀 알아두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커리어의 KR이죠. 호주는 AU, 오스트리아 AT입니다. 캐나다의 CA, 독일은 DE, 덴마크 DK, 핀란드 PFI, 프랑스는 FR 쓰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IT, 일본은 JP입니다. JP, 재팬, 노르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US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안 써요. 소속 국가 도메인을 잘. 영국 같은 경우는 UK,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CN입니다. CN. 중국 CH 아니에요. 이런 거는 혼돈일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CN이에요. N.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키사에서 부여하는 도메인인데, 형식을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맨 앞에는 호스트 컴퓨터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명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속 기관명, 단체 이름, 컴단, 그 다음에 기관의 종류, 컴단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국가명이에요. 그래서 컴단기국 이렇게 알아두세요. 컴퓨터명, 단체명, 기관, 국가명. 예를 들어서 http://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 // 생략 가능한 거고, www 이게 이제 호스트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명은 단체명은 영진, 그 다음에 수속 기관의 종류 CO, 컴퍼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나라는 KR.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GO, 정부기관, 거버먼트의 정부기관. OR이라는 거는 이제 비영리 기관이에요. 그리고 밀리터리죠. 국방조직. RI는요, 연구기관, 리서치. CO라는 건 방금 전에 본 기업 등 영리기관이죠. N은 네트워크. 그 다음에 P는 퍼스널, 그래서 개인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KG를 써요. 킨더가튼이죠. 초등학교는요, 엘리먼터리 스쿨, ES, 미들스쿨, 하이스쿨, 그 다음에 아카데믹,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이런 교육기관, 그 다음에 기타 학교는 SC를 써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컴단기국입니다. 인터넷계에서 부여하는 도메인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www.영진 그냥 아까처럼 co.k 아니고 com이에요. 얘는 인터넷에서 부여했기 때문에. 그럼 com은 뭐예요? 컴퍼니처럼, 컴퍼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부분이 com이죠. com. edu는 교육기관, gov는 정부기관, 세 글자로 써요. net는 네트워크, int는 인터내셔널, 그래서 국제기관이다라는 거고, org 비영리기관, 밀 군사기관, 텔 통신과 관련된 업체들. URL 가겠습니다. URL, 유니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결같은, 똑같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유니폼 그러면은
뭐 교복, 회사에서 그 군복, 뭐 제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유니폼이라는 거는 한결같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한결같은. 리소스는 자원, 로케이터라는 건 위치, 자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바로 URL이라는 거예요. URL. 인터넷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준 주소 체계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 위치, 파일명 등으로 구성이 돼요. 맨 앞에 프로토콜이 오고요. 프로토콜 콜론 슬래시 슬래시, 아까 우리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디렉토리명, 파일명 이렇게 와요. 그런데 요거를 또 좀 힘드셔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 포트 번호가 http 같은 경우는 80번이고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데 뒤에서 배워요. 21번 좀 힘드셔도 외우셔야 됩니다. 텔넷 리모트 로그인인데 23번, 유스 119, 그 다음에 고포 70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 숫자적인 개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언급하기 좋겠죠? HTTP 80, FTP 21, 텔넷 23, 유스 119, 유스 같은 경우 우리 유스 보다 보면 119, 그죠? 고포 70 이렇게 종류 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http www.영진.com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콜론 다음에 포트 번호잖아요. 콜론 다음에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디렉토리 파일명, 그러니까 폴더예요. 슬래시 탑 슬래시 index.html 파일명. 텔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텔넷 콜론 슬래시 슬래시 그 다음에 쭉 가고 포트 번호 콜론, 그 다음에 FTP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론 슬래시 슬래시, 근데 얘는 ABC, 요게 ID예요.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비밀번호입니다. 이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ftp.영진.com, 그 다음에 포트번호 2000 이렇게 해요. FTP는 좀 조심하시고, ID 비번이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스 같은 경우는 그냥 유스 콜론 한점 conf.internet 이렇게 써요. 뉴스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던 게 메일이죠. 메일 투 콜론 메일 주소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서비스는 파일에 콜론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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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루트 디렉토리에 워킹이라는 폴더에 sample.hwp 아래 한글 8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URL 예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기본 포트 번호는 반드시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규약 또는 의정서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규약이라는 거는 규칙과 약속을 뜻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기종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정보 교환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절차 이런 걸 규정해 놓은 약속, 규칙과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원활한 흐름을 갖다가 위해서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은 TCP/IP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요. TCP는 트랜스미션, 전송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컨트롤 프로토콜, 전송을 제어해주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우리 IP 주소할 때 그 IP, 인터넷 프로토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 간의 뭐를 위해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원활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뭐가? TCP/IP 표준 프로토콜 반드시 암기해 놓고요. TCP/IP는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통신, 그 다음에 자원의 공유를 갖다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고, 또 하나 망의 일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파손되더라도 남아있는 망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예요.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 TCP/IP니까 당연히 TCP 프로토콜하고 IP 프로토콜이 결합된 의미,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TCP/IP는 응용계층, 그 다음에 전송계층,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 이렇게
네 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돼요. TCP/IP는 응용, 그 다음에 전송, 인터넷, 그 다음에 링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응용 계층이라는 거는 응용하는 개념,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파일을 전송해주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라든가 텔넷, 원격 로그인, SMTP 같은 경우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요. 메일을 송신할 때 송신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SNMP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인데요. 플레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응용 계층은 FTP, 텔넷, SMTP 이메일 송신 보내는 거, 그 다음에 SNMP 네트워크 관리, 요가 바로 응용 계층이고, 전송이라는 거는 TCP, 그 다음에 UDP, TCP 이런 거 그냥 전송이다 이 정도로만 맞다틀다만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계층 같은 경우는 IP, 아까 요 TCP는 전송이에요. 그 다음에 IP 같은 경우는 인터넷 계층이고, 그 다음에 ARP는 잠시 후에 배우고요. RARP는 ARP의 반대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링크 계층 같은 경우는 연결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X25, 그 다음에 RS232C, 그 다음에 HDLC, 그 다음에 IEEE802, 그 다음에 이더넷. 이더넷이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 연결된 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링크 계층입니다. TCP, IP, TCP의 역할은 송수신 주소, 그 다음에 정보를 갖다가 묶어요. 무슨 단위로? 패킷이라는 단위로 묶습니다. 그게 이제 TCP의 역할이고, 전송의 흐름을 제어해줘요.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해주고, 데이터의 에라, 유무를 갖다가 검사해주는 거 TCP. 왜냐하면 트랜스미션, 전송의 컨트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리고 OSI 7계층을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요. TCP 같은 경우는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에 속한다. 왜? 트랜스미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송. IP 같은 경우는 패킷 주소를 해석해요. 아까 패킷으로 묶어주는 게 TCP고, 패킷 주소를 해석한 다음에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호스트로 전송해주는 거, 그게 IP고, IP 같은 경우는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돼요. IP 같은 경우는 우리 IP 주소, 네트워크, 인터넷 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OSI 참조 모델. OSI 참조 모델은요, 이게 오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개방형 시스템. 오픈이니까 개방이에요.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참조 모델이다라는 거고, 누가 만들었냐면 OSI 거꾸로 읽어보세요. ISO에서 만들었어요.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표준 기구죠. ISO에서 OSI를 만들었어요. 외우기 쉽죠? OSI 참조 모델, 서로 다른 컴퓨터나 정보통신 시스템 간에 마찬가지로 원활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를 의미한다. 그게 OSI 7계층이고, 7계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 계층으로 분류가 돼요. OSI 7계층은 이건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 상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1계층부터 가겠습니다. 1계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리계층이라 그래요. 물리적인 거, 피지컬적인 개념, 기계, 전기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바로 물리계층이에요. 접근하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1계층은 물리계층, 1계층 물. 그 다음에 2계층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물대내 이렇게 외울게요. 암기하는 방법. 1계층은 물리계층, 2계층은 데이터 링크예요. 3계층은 네트워크. 물대내 이렇게 해보세요. 물대내 물이 1층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물, 그죠? 그 다음에 4계층은 전송계층이에요. 물대내, 그 다음에 전송계층, 물대내, 그 다음 5계층은 섹션, 6계층은 표현이고요. 7계층 마지막에 응용계층이에요. 마지막 7계층 응용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대내, 전세표, 이렇게 해보세요. 물대내, 전세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물대내, 전송계층, 섹션, 물대내, 전세표, 표현계층, 응용계층, 물대내, 전세표,
OSI 7계층 요 순서 외우셔야 돼요. 특히 1계층이 물리계층이니까 헷갈리시거든요. 1계층 물리 조심하시고 7계층이 응용이에요. 물대내 전세표 응. 각각의 특징은 잠시 후에 직접 하나하나 보기로 하고요. 자, 물리계층 가겠습니다. 물리계층이 뭐라고요? 1계층이에요. 물리계층은 기계적이고 정기적인 개념들, 그렇기 때문에 허브, 중심 이런 뜻이 있죠. 허브, 중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장치. 그 다음에 리피터라는 거는 뭐예요?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를 갖다가 자꾸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허브라든가 리피터 이런 등의 정기적인 신호를 갖다가 재발생시키는 장비, 물리계층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간의 물리적인 접속을 갖다가 제어한다. 그게 물리계층이에요. 그래서 V24라든가 요건 맞다 틀리다만 좀 구분하세요. 우리가 V24가 뭔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정보통신 기사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그 다음에 RS232C 이런 통신 규격을 사용해요. 물리계층에서는 V24, 그 다음에 V.24, 그 다음에 RS232C 이런 거. 얘는 전송 방식, 그다음에 데이터 부호화 방식, 케이블 형태, 그다음에 데이터의 충돌을 갖다가 감지하는 방식, 신호 형식, 변조 형식 등을 정의합니다. 뭐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키워드만 잘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 기능적이고 기계적이고 정기적이고 절차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계층이에요. 물리. 이번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 가겠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2계층이에요. 2계층 같은 경우는 얘는 링크잖아요. 링크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연결이죠. 그래서 통신기기 사이의 연결, 그 다음에 전송 기능 관리를 규정해 준다는 거죠. 연결, 링크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고, 데이터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화 시켜야 돼요. 오류 제어, 그 다음에 흐름 제어,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데이터 블록을 인접 노드 간에 오류 없이 전송을 시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링크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의 프레임, 순서, 그 다음에 전송 확인, 오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오류 검출, 그 다음에 검출한 다음에 복구, 흐름 제어, 데이터 링크의 접속과 단절 등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라는 거고, 장비 보세요. 데이터 링크에서는 스위치가 연결시켜 주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랜카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링크, 그 다음에 브릿지가 무슨 뜻이에요? 다리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스위치, 랜카드, 브릿지 이런 장비들이 사용이 돼요. 아까 허브, 리피터는요 물리계층, 스위치, 랜,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이런 거 조심하시고, 물대내 됐죠? 물대내, 데이터 링크까지. 네, 네트워크 계층. 자, 네트워크 계층 3계층입니다. 물대내. 네트워크 계층.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망이 여러 개인 경우 중계 시스템에 대한 경로 선택, 중계 기능을 제공해줘요. 네트워크 개념. 그 다음에 경로를 배정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패킷 관리. 우리가 네트워크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단위가 패킷 아니겠습니까? 아까 TCP 역할 묶어주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X25가 사용됩니다. X25, 네트워크는 X25, 아까 V24는요, 물리, 이렇게 자꾸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RS232C, 물리, 이렇게. 물대내, 됐죠? 물대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4계층은 이제 전송 계층이에요. 트랜스포트 4계층. 얘는 전송해 주는 거니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제공해 줍니다. 전송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 중간에서 전송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오류 검출, 오류 복구, 흐름 제어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전송할 때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죠. 아까 데이터 링크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부분들. 물대내 전. 그 다음에 5계층 섹션, 물대내 전세 표 응, 물대내 전 앞에 거 전세 표 응, 이렇게 섹션은 5계층이에요. 섹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전송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섹션 접속 해제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 섹션 접속 설정 당연히 전송이고, 그 다음 반이중과 전이중 통신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요. 섹션 계층에서 반이중, 전이중. 표현 같은 경우는 6계층입니다. 표현, 그래서 데이터의 재구성, 코드 변환, 구문 검색, 보여주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은 7계층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전자 서비스, 전자 사서함 이런 것들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처리, 파일 전송 이런 것들, 응용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 응용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OSI 7계층, 각각의 계층, 물대내 전세표 근데 왜 이렇게 각각의 계층을 나눠 놨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서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SI 7계층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물대내 전세표 각각의 특징들 키워드 중심으로만 좀 신경 쓰시고요. 물대내 전세표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기타 프로토콜, HTTP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잖아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럼 우리 인터넷 할 때 HTTP // 기억나시죠? 얘는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HTTP 우리가 편하게 쓰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생각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UDP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그램, 방금 전에 D가 데이터그램이니까 데이터그램이라는 거는 데이터 전송 단위예요. 그래서 데이터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성 없는 비접속 통신, 그 다음에 전송 계층 프로토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립 PPP는 여기 뭐 시리얼 라인 인터넷 프로토콜,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 되어 있는데 플레임은 외우지 마시고요. 슬립 PPP라는 거는 전화선,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접속할 때 썼던 프로토콜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맞다 틀리다만. 슬립 PPP 뭐 중요해 보이지만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쓸 때 썼던 프로토콜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ARP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그래서 주소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IP 주소를, 우리 숫자로 된 IP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 MAC라고 하거든요. MAC는 뭘 뜻하는 거냐면 미디어라는 건 뭐예요? 매체,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물리적 주소로 대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MAC,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 물리적인 주소. ARP, 주소를 결정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주소 결정 프로토콜 이렇게 알고 하시고요. 주소 결정 프로토콜. ICMP 얘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을 제어해주는 메시지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NMP 아까 나왔었죠?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기기들을 관리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TCP, IP 프로토콜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DHCP. 얘는 D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인데요. 다이나믹 하나만 외우세요. 다이나믹, 동적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얘는 동적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 규약이에요. 설정 통신 규약. IP 주소를 자동으로 활당해 준다. 그래서 IP 주소 자동 활당 DHCP 이것만 외우세요. 얘는 그래서 어드레스 자동 취득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IP 주소를 자동으로 활당해 주는 거니까 어드레스 자동 취득 같은 말이죠. 복잡한 설정 작업을 갖다가 자동화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단말기 작동 시 동쪽으로 다이나믹만 외우세요 그랬죠. 동쪽으로 IP 어드레스로 활당한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드레스에 따른 어드레스 설정에 따른 작업상의 문제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타 프로토콜 같은 경우 HTTP 중요하고, HTTP 그다음에 슬립 PPP는 전화 모뎀 프로토콜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ARP 주소 결정 프로토콜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DHCP 그다음에 요거는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은 ICMP, 그다음에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다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의 각종 기기를 관리해주는 프로토콜 이 정도로
키워드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웹브라우저, 웹이라는 거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거미줄, 월드와이드 웹, 그 웹을 뜻하는 거고, 인터넷을. 브라우저라는 거는 BROWSER이 뭐냐면요, 검색하다, 찾아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 그러면 검색기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웹 검색기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그냥 요즘은 그냥 웹브라우저 이렇게 부르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갈까요? 웹서버, 월드와이드 웹, HTTP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로 통신을 해서 사용자가 요구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웹 문서를 갖다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전자우편 발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HTML 문서 편집 가능하고, 최근에 접속한 사이트 URL을 저장할 수 있는 히스토리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거죠. 이런 히스토리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 즐겨찾기 아시죠? 즐겨찾기. 그리고 파일 탐색기에서도 이제 즐겨찾기로 이름이 바뀌었듯이,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종류 좀 신경 쓰세요. 이 웹브라우저가 이번 시험 출제 내용이 바뀌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버전과 상관없이 공통된 기능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가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종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현재 시험에서 기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넷스케이프도 있는 거고, 종류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파이어폭스, 모자이크, 링스, 오페라, 그 다음에 아라크네, 삼바, 왓자바, 사파리, 크롬은 많이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거는 윈도우 10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미는 웹브라우저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렇죠, 네이버의 웨일 그런 것도 있고, 웨일. 웹브라우저의 종류 맞다 틀리다 그것만 좀 구분 잘 하시고요. 이 화면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구성 요소인데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이죠. 주소 표시줄. 그 다음에 세로 고침 같은 거, 이 부분. 우리 세로 고침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F5번 이런 거는 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주소 표시줄, 그 다음에 요거 8번 같은 경우는요, 즐겨찾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만 간단히 좀 알고 가시고요. 뭐 뒤로 앞으로 뭐 이런 버튼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소 표시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여기다가 웹사이트 주소 입력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ttp://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버튼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소 표시줄 자동 완성 목록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t+T 누르게 되면 주소 표시줄에 텍스트가 선택이 된다. 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알고 가세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즐겨찾기 모음에 추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첫 페이지로 들어가요. 웹페이지에서 열기, 그 다음에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열기 가능한 확장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HTML 또는 HTML, JPG, GIF, PNG 이런 거 가능하다 정도. 그 다음에 저장 가능한 파일 형식 당연히 HTML, HTML, 그 다음에 MHT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중에서 HTML만,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도 가능해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즐겨찾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방문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에, 그러니까 윈도우즈 10에서는 사용자 계정, 이 사용자 계정은 다 다르겠죠, 컴퓨터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이 된다. 뭐가 즐겨찾기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 설정인데, 도구에 인터넷 옵션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에 지금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 가게 되면요. 메뉴 모음, 즐겨찾기 모음, 명령 모음, 상태 표시줄 이런 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메뉴 모음이 선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보여줍니다. 그때는 Alt 키를 누르면 나타나요. 그런 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도구 인터넷 옵션 들어가게 되면 일반 탭, 가장 중요한 탭이죠. 현재 페이지 기본값 사용 새 탭.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 거. 여기서 현재 페이지 그러면 license.영진.com이 앞으로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켰을 때 얘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옵션, 마지막 세션의 탭으로 할지 홈페이지로 시작할지 여부, 그 다음에 여기요.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할지 안 할지의 여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검색했던 거, 임시 파일, 여러 번 페이지 목록, 그 다음에 쿠키, 저장, 쿠키에 대해서 나중에 또 배워요. 이건 쿠키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된 암호 및 웹 양식 정보 삭제,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돼요. 이것도 하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색, 언어, 글꼴, 접근성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안은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냐 아니냐 그런 여부들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급에서는 이제 자주 쓰이진 않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 설정 복원, 그래서 브라우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원래대로를 눌러가지고 기본 상태로 다시 설정한다. 이 정도 좀 알고 가시고요. 보안은 이제 보안된 관련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정보 부분, 팝업 차단 사용할지 안 할지 바로 이 부분이죠. 개인정보 탭. 그 다음에 내용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연결, 랜 설정 이런 부분인데 크게 쓸 일이 없어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HTML 편집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쓸지 그런 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 일반 탭에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시작 옵션, 그다음에 검색 기록, 모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안은 보안된 관련된 부분들, 개인정보, 쿠키, 팝업 차단 사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내용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탭에서는 HTML 편집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의 여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급 탭에서는 문제가 있었을 때 원래대로 버튼을 누른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기 메뉴 같은 경우 텍스트 크기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인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언어로 작성된 웹페이지가 원활하게 표시되지 않을 때 인코딩 방식을 변경해 준다 그거고, 소스라는 거는 HTML, XML 이런 소스를 갖다 볼 수 있어요. 바로 가기는 컨트롤 플러스 U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은 웹페이지를 전체 화면으로 표시해 주는 역할이에요. 바로 가기는 F11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또 F11번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 전체 화면. 이것도 한번 직접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기에서 아까 도구 모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 방금 전에 살펴본 가장 크게, 보통 작게, 가장 작게, 인코딩, 뭐 자동 선택, 한국어 자세히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소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소스, 여기 지금 해당되는 소스가 쭉 보이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F11은 전체 화면을 뜻한다. 네, 이렇게요. 검색 엔진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갖다가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검색 엔진이에요. 인터넷의 정보를 손쉽게 찾기 위해 제공되는 검색 프로그램, 검색 엔진, 인터넷 주소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수천 개의 링크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 검색, 사용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답변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 그걸 지식 검색이라고 그래요. 자기 질문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답변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로버 프로그램, 웹상의 정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로버 프로그램. 그래서 검색된 정보를 인덱스화한다. 우리 인덱스 그러면 검색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도 찾아보기, 색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버 프로그램. 검색 엔진을 분류를 하는데 주제별 검색 엔진,
디렉토리 검색 엔진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를 주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 예전에 뭐 야후, 갤럭시 이런 검색 엔진들이 있었어요. 그 종류도 애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주제별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만약에 잘못된 항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검색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주제별 검색 엔진, 그 다음에 단어별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단어를 입력하는 거죠. 키워드, 단어를 입력하는 거.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특정 검색어를 기준으로 검색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메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오죠.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메타 검색 엔진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 검색 엔진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검색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로봇 에이전트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검색 엔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죠. 그게 메타 검색 엔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어 검색, 우리 교재 2단 쪽에 넣어드린 자연어 검색, 자연스럽게 질문하듯이 그 검색을 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도 나오고, 짬뽕 시킨 개념, 하이브리드가 잡종 뭐 이런 뜻이 있듯이 검색 엔진의 연산자인데요. 우리 and, 앰퍼샌드,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앞뒤 검색어 모두가 들어있는 거고, or 더하기 또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만, 그죠? 그 다음에 not은요, not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제외하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관련 용어, 요거는 조금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구분만 잘하세요. 리키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 누출, 누설, 뭐 새어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연산자라든가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검색 결과가 대상에서 누락된 정보, 그러니까 누락된 정보, 그걸 우리가 리키즈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시소러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같은 말, 동의어, 반의어 사전을 갖다가 시소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의, 연관, 상하, 계층 관계 등을 구분해 놓은 용어집, 그걸 시소러스라 그래요. 맞다 틀리다 그 구분만 잘 하시고요. 리키즈, 시소러스. 그 다음 불용어, 스탑 워드, 노이즈 워드, 이건 뭐냐면 검색 엔진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의미가 없다고 판단, 그래서 색인에서 제해버리는 단어나 문자열, 그걸 불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비지는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뜻이 있어요? 쓰레기, 검색할 때 불필요하게 같이 검색된 쓰레기를 그냥 가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리키즈, 시서러스, 그다음에 불용어, 스탑워드, 노이즈워드, 가비지 이런 것들은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익혀두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